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산자부가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했고요. 가스도 불충분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시추도 안 하기로 결론을 내렸고요. 1차 발표 때 그러면 왜 그런 발표를 했느냐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때는 정무적인 영향이 많이 개입이 됐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었고 생각지도 못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발표한다면서 실패를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근데 8개월 전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도 많이 다뤘거든요, 이거. 김용남 의원님은 제가 질문하니까 감이 이상하다. 참 감이 이상하다. 이걸 왜 이렇게 발표할까라고 그때 논평을 하기도 했고요. 삼성전자 시총의 5배가 된다라고 정부에서는 주장을 했고 29년치 천연가스와 4년치가 최소 넘는 석유도 매장돼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발표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윤 대통령은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되는데 개당 1,000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국가적으로 들어간다라는 점을 설명까지 했습니다만 8개월 만에 완전히 뒤집어진 결론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김용남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참 그 8개월 전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하면서 일단 저게 이상하다. 정말 경제성과 관련한 문제라면 산업부 장관 수준에서 발표해도 충분할 사안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면서 확인이 아직까지는 될 수 없는 사안을 갖고 이렇게 뭐 3천조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과장된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순수하게 경제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배경에 깔려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방송할 때가 아마 그 전날 막 발표하고 그 다음 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외신에서 전혀 다뤄지질 않는다. 맞아요. 이 정도 정말 경제적인 가치가 큰 거면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세계의 굵직굵직한 특히 경제 관련한 언론사에서 다 다뤄야 되는 사안인데 이런 방법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지오액트라는 회사가 신빙성이 도저히 가지 않는 진짜 그냥 가정집에 사무실 등록만 되어 있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액트지오요. 액트지오죠. 그게 지금 산업부가 나서서 본인 얘기를 180도 이제 뒤집는 발표를 방금 한 겁니다. 이거 사실은 대국민 사기극 아닌가요? 이 정도 되면. 이 누가 정말 구체적으로 추진을 했는지 그리고 왜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게 허황된 사기적인 주장을 했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윤재관 의원님. 네, 이게 단순히 사기극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내용을 계속 얘기하면서 내란수교 윤석열은 위헌 위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다는 거죠. 국회가 민주당이죠. 국회 야당이 이렇게 대통령의 최대 치적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단순한 이제 정치적인 목적, 대통령의 치적을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고 그것이 국회를 꼭 뒤집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일부로 계속 활용했다는 게 상당히 문제고요. 윤석열 측의 변호인이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치적 사업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가 이것을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것이 그런 주장이 계속되고 있고 그것을 계엄의 정당성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제 산업부가 공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평가는 이미 끝난 것이다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광재 의원님 그리고 김유정 의원님 차례로 듣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참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추가 시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개의 그 시추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 군데에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한 군데에서 확보되지 않은 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무의미한 도전이었다라고 폄하하면 안 되죠. 한 군데에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국가 예산이 아니라 다른 외국계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실제 시추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을 찾아 나서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요. 독일 에르하트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가서 아우토반 같은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경부고속도로 만든다고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반대 논리 똑같습니다. 아니 다른 데 돈 쓸 데가 많은데 왜 경부고속도로 만드냐.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미래를 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우리 산업화를 이끌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원 개발에서는요. 시추의 실패는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되는 시간의 문제지 이게 여기서 안 된다라고 해서 그만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김희정 의원님. 길게 말씀하셨고 진보 보수까지 끌어들이셨는데요. 지금 산업부에서 추가 시추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냥 예. 결론 끝난 거예요. 그냥 돈 1,000억 날린 겁니다. 최소 1,000억. 국민 기만이죠. 그때 삼성전자 시총의 뭐 5배, 140만 배를 막 묻혀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파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파보지도 않고 관심법이냐? 제가 이 얘기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대국민 브리핑 한다고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정무적 판단으로 막 이만큼 묻혀 있고 이만큼 경제성이 있고 막 호들갑 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호주의 우드사이드가 손 털고 나갔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반문도 했었죠. 그랬더니 석유공사하고 50대 50 지분 가지고 있는 이 전문 기업에서 왜 손 털고 나갔을까? 그때 당시 경제성 없기 때문에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갔다고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무슨 다른 합병 문제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엔 국민 기만한 겁니다. 대통령이 그냥 작정하고 대국민 브리핑 하니까 산업부가 따라간 거죠. 그게 정무적 판단이라고 지금 애써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기였고 결과적으로 사기였고 국민 기만이고 세금 낭비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 자, 의견이 다른데 한 제가 잠시만요. 정강재 위원 말씀 듣고 네. 짧게 아니, 해주셔야 그런데 됩니다. 네. 지금 이번에 오늘 다룰 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자, 드릴게요. 정말로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 났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시추해봤더니 경제성이 우리가 20%의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예. 경제성이 있었다라고 판명 났었으면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 민주당 지금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잘했다고 반응했었을까요? 박수 치죠. 아이고 그동안 반대했었던 거잖아요. 예산 삭감하고. 파보면 안 되더니 나왔네라고 박수 쳐야죠 그때는. 에이,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정말 김희정 의원이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얘기했어요. 예, 박수 치겠다고. 예. 지금 그 현실화 과정에서 예. 사실 자원 개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누구나 아는 것처럼 자원 개발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노르웨이 33번 시추 만에 노르웨이 그 북극해 유전을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안 됐다고 해갖고 그거를 뭐 돈 다 날려먹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거 알 수 있냐는 아니, 거죠. 총선 참패하고 4월이 6월에 브리핑인데 이거 그냥 그거 국민들한테 현혹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4월에 참패하고 나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아니, 이거에 의견이 대해서는 많으니까. 제가 꼭 한 말씀 좀 드리고 아, 싶은데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일명 타당한 게 있어요.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도전을 해야 되고 모험을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걸 국민들께 명백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그리고 그것의 경제적인 평가에 대해서 좀 주저함이 있고 절제를 해야 돼요.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정부가 그때 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2,270조 원의 경제성이 있다. 경제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근데 그러니까 다들 검증해서 이게 정말 가능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더 얘기했고 또 하나 발표 당시에 이게 산업부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었으나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잖아요. 국정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예, 있죠. 예. 직접 발표하면서 이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냈어요. 돈으로도 그렇고 발표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예. 그것을 따져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거 끝까지 계속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용남 의원님
짧게 정말 짧게 드리고 지금 이수진 앵커가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동해가스전은 이번에 처음 시추를 해본 게 아니잖아요. 예. 수십 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세계 굴지의 자원 탐사 업체가 경제성이 없다라고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떠난 걸 듣도 보지도 못한 가정집에 사무실 둔 어떤 회사의 한 사람이 와갖고 이게 수천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번 대왕고래하고요 우리가 실패했던 부산 엑스포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때 부산 엑스포 마치 우리가 역전해서 따낼 수 있는 것처럼 수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당시 산업부 장관은 이거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자기 일기장에다가 자긴 속으로 반대했다는 내용을 비망록을 적고 있었어요. 예. 근데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우리가 이길 거라고 선전하면서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 구조가 똑같아요. 이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이 대왕고래가 됐던 부산 엑스포 그 사기 유치 실패가 됐던 이거 예산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안 될 걸 뻔히 주무부서 장관들은 알고 있는데 대국민에게는 사기를 치고 이걸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게 이럴 수도 있다. 국가 운영 이런 나라는 없어요. 이렇게 국가 운영하는 나라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아브레우 박사인가요? 직함이 아브레우 씨라고 해야 되나요? 아브레우 고문이죠, 고문. 아브레우 고문은 어떻게 답을 할지 참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액트지오가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지금 마귀상어라고 또 하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결론이 날지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